네, 이번 시간은 190페이지 임대차 편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계약은 뭐냐 그러면 이런 거요. 빌려주는 사람 임대인과 빌려 쓰는 사람 임차인이 있는데 그리고 X라는 물건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쓸 수 있는 권리를 임차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대가로 세를 주는 거예요. 렌트비를 주죠. 그거를 여기서 차임이라고 한다. 차임을 지급하는 것, 요게 임대차 계약이다. 왜 우리 뭐 트럭에 뭔가 이 물건을 실어서 보내는 거요. 그러면 운임을 주죠. 운임. 그 임이 요거다. 그래서 운임을 주는 거, 임대차. 사용료를 주는 거, 임대차.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보통 우리 임대차 그러면 여러분들이 먼저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이런 걸 먼저 생각을 해요.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근데 여기서 임대차는 그냥 민법에서 공부하는 임대차는 일반적으로 렌트하는 걸 다 임대차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자동차를 렌트한 거예요. 뭐 1시간, 2시간. 아니면 뭐 1박 2일. 펜션을 렌트하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되죠. 자전거 렌트도 임대차죠. 사용료를 내면 다 임대차예요. 그런데 거기서는 반드시 보증금을 주는 건 아니죠. 보증금이 요소는 아니야. 여기서 차임이 요소다. 차임이 요소가 된다. 여기서 차임은 임대차의 요소다 그랬는데 요소는 꼭 필요한 걸 말하죠. 근데 보증금은 요소가 아니다. 주택임대차나 상가임대차 이런 데는 뭐 보증금 없는 경우가 거의 없죠. 거의 없지만 그게 일반적인 게 아니다. 그냥 렌트비를 내는 것을 임대차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봐보세요. 임대인이 목적물의 사용 수익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임차인은 차임을 지급하는데 결국 이거잖아요. 서로 의무를 부담해. 여기서 쓸 수 있도록 해줄 의무를 부담하고 차임을 지급하는 의무를 또 부담하잖아요. 그래서 얘는 쌍무계약이고 쌍무계약은 모두 유상계약이다 그랬죠. 낙성계약, 분료식 계약이 된다. 쌍무유상, 낙성, 분료식 계약이 된다. 이렇게 말한다. 그래서 매매, 교환, 임대차. 매매, 교환, 임대차는 쌍무, 유상, 낙성, 분료식 계약이다. 이렇게 된다. 요건 이제 기본 틀로서 꼭 알고 가셔야 돼요. 그렇게 된다.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항력 문제가 있는데 대항력에 관해서 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한번 봐보자고요. 여기서 임차인이 물건을 빌려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 이게 임차권인데 이 임차권은 성질이 채권인 거예요. 채권. 채권은 여기서 한문으로 이렇게 써보면 사람인 변이 있죠. 사람한테 책임을 묻는 권리가 채권인 거죠. 을이 갑한테 임차권이란 채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병한테 이 물건이 매매로 팔렸다 이렇게 봐보자고요. 그래서 매매로 사서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을 양수인 이렇게 말하죠. 양수인 이렇게 되는데 이 양수인한테 임차인이 대항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대항력이 있느냐 이건데 대항력이 없다. 왜 그러냐? 이 채권은 상대권이잖아요. 사람한테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랑 계약을 맺은 갑한테만 야, 나 아직 기간 남았는데 무슨 소리야. 이러면 안 되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요. 다른 사람한테는 못하죠. 그런 것을 우리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 이렇게 말한다.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 라고 이렇게 된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대항력이 인정될 때가 있어. 대항력이 인정될 때가 있는데 근데 이게 내가 아직 기간 남았으니까 내 기간 다 채우고 나가겠습니다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을 말하죠. 근데 이제 이게 언제 그러냐? 부동산 임대차일 때, X가 부동산일 때 이때는 등기를 하면 되죠. 그래서 등기를 하면 대항력이 인정된다. 여기서 봐보시면 갑과 을 사이에 X 임차권이 있는데 이 임차권은 채권이어서 갑과 병 사이에 X가 매매로 주인이 바뀌었어. 그러면 을은 병한테 대항을 못하는 게 원칙이야. 그런데 대항력이 인정될 때가 있죠. 그게 언제냐? 등기를 하면 그렇게 된다. 이런 얘기다. 그러면 이제 등기를 하기 위해서 원래 우리 공동신청주의니까 임차인 을과 임대인 갑이 요거 지금 팔기 전에 등기를 하는 거예요. 공동신청주의가 되기 때문에 이게 갑의 협조를 받아야 되죠. 근데 이게 등기청권이죠. 임차권이란 채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등기청권은 성질이 채권적 청권이 될 건데 근데 이게 임의규정이고 강행규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강행규정이 아니란 말은 반드시 임대인이 협조해줘야 돼. 등기 신청하는데 협조해줘야 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 임대인들한테 그걸 주장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대부분 주인들이 협조를 안 해줘요. 그래서 등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이제 고안한 방법이 주택이나 상가에서는 등기를 하지 않고도 대항력을 갖출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준 거죠. 그게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탄생하게 된 계기가 된 것이다. 그래서 주택에서는 인도와 주민등록, 그러니까 주민등록하고 살면, 그다음에 상가에서는 인도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장사를 하면 대항력이 생긴다. 이렇게 된 것이다. 네, 이렇게 되죠. 그래서 등기 말고도 대항력을 인정하는 방법들을 모색해 준 것이다. 근데 이제 등기를 하면 그때부터 한마디로 즉시죠. 즉시 대항력이 생겨요. 그래서 만약에 이 등기가 오전에 되고 그다음에 오후에 팔리고 등기가 넘어갔다. 같은 날일지라도 그러면 병한테 대항할 수 있게 되죠. 즉시 생기는 거니까. 그런데 주택이나 상가 같은 경우는 이게 다음 날부터 생기죠. 다음 날 0시부터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오전에 주택임대차 대항력 요건, 인도와 주민등록 요걸 했더라도 오후에 만약에 팔리고 등기가 넘어가 버리면 이때는 이제 다음 날이 되니까 이건 즉시 생기는 것이고 그래서 대항력이 없어져 버린다. 먼저 대항력을 갖추고 넘어갔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네,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걸 좀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걸 한번 봐보실 건데 우리 항상 남의 걸 빌리면 존속기간에 관한 문제가 나와요. 존속기간에 관한 문제가 나오는데 남의 걸 평생 빌렸을 거면 무슨 뭐 이게 임대차가 아니죠. 매매로 사는 거지. 약정이 있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약정이 없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약정이 있는 경우가 있고 약정이 없는 경우가 있어. 근데 이와 관련해서 잠깐 좀 봐보시면 약정이 있는 경우에 최장기간 제한 요 규정이 없어요. 최장기간 제한에 관한 규정이 없다. 옛날 민법은 20년 제한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위헌 결정을 받고 없어졌죠. 생각을 해보세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더 오랫동안 빌려주고 싶어요. 30년을 빌려주고 싶어. 근데 법에서 20년 이상은 안 되거든요. 이렇게 해놨었단 말이에요. 옛날에. 근데 내가 빌려주겠다는데 왜 그걸 나라가 말리겠냐고요. 말릴 일이 아니지. 사적 자치인데 계약 자유인데 그래서 이런 제한 규정이 위헌 결정을 받고 그 뒤에 없어졌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최단기간 제한.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 최단 기간 제한이 없다는 거죠. 근데 또 이거 생각하면 주택에서는 2년 있는데 상가는 1년 있는데 이건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하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그거는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에서의 얘기고 민법 임대차에서는 그런 게 없다고요. 왜 이게 없어야 되는지를 금방 예를 들어서 보면 알 수 있는데 만약에 우리 펜션 한번 생각해 보자고. 펜션을 무슨 2년, 1년 이렇게 빌렸을 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냥 1박 2일, 2박 3일 빌렸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동차 렌트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1시간, 2시간만 빌렸을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런 제한이 있으면 안 되지. 근데 이제 이런 기간 제한을 둘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죠. 요게 주택에서, 상가에서. 그래서 주택에서 2년, 상가에서 1년 이런 제한이 있는 거죠. 요건 우리 이제 민사특별법 시간에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특별법 시간에. 네, 이렇게 해두시고요. 근데 이제 약정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때는 해지 통고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다. 해지 통고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다. 근데 부동산은 임대인이 통고 시 6개월, 임차인이 통고 시 1개월, 동산은 5일이 경과하면 효과가 생긴다. 이렇게 말미를 줄 때 통고란 말을 붙여요. 그러니까 기간 약정 없이 쓰고 있어요. 근데 이제 돌려달라고 할 때는 또는 돌려주겠다고 할 때는 이걸 말미를 줘야 된다는 거죠. 그쪽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부동산은 임대인이 통고할 때는 6개월 말미를 줘야 된다. 임차인이 할 때는 1개월. 동산은 그냥 5일이면 돼. 누가 하든지 간에. 그래서 6.15 이렇게 된다. 6.15. 네, 이렇게 받으시면 된다. 이 통고자가 들어가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전세권에서 기간 약정이 없었어. 그러면 서로 당사자가 소멸 통고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소멸 통고를 해서 말미를 주는 거요. 6개월 이렇게 되죠. 6개월. 말미를 주고 나가겠다. 나가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때 통고자를 붙이죠. 아, 통고는 그럴 때 붙이는 것이구나. 예. 기간 약정이 없을 때 말미를 줄 때 네, 이렇게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요거를 잠깐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교재 190페이지 한번 봐보시면 제 618조가 있는데요. 618조 조문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조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는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여기서 당사자 일방은 임대인이죠. 임대인이 상대방, 임차인에게 목적물 사용 수익 동그라미, 그 위에다가 임차권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은 의무를 부담하고 임차인은 임차권이라는 권리를 가지게 되는데 그 임차권이 물건을, 여기서 목적물은 물건이에요. 물건을 사용 수익할 권리를 말하는 거죠. 그 물건이 동산일 수도 있고 부동산일 수도 있는 거죠.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이 상대방 임차인이죠. 임차인이 차임 지급 동그라미, 그리고 차임 지급 동그라미 해놓고 그 밑에다가 보증금 X, 차임 지급 밑에다가 요소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차임을 꼭 줘야 돼. 차임 지급을 하지 않는 것은 임대차가 아닌 거야.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한다. 근데 보증금은 요소가 아니야. 앞서서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 렌트한다든지 자전거를 렌트할 때 무슨 보증금을 주는 게 아니죠. 보통 안 주잖아요. 여관에 투숙하는 것도 임대차예요. 거기다 보증금 주는 거 아니잖아요. 펜션 빌렸을 때도 그렇잖아요. 그렇다. 그래서 그렇고 2번 가시면 그 밑에 거기다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쌍무유상 낙성 분료식 동그라미. 쌍무유상 낙성 분료식 계약이 임대차 계약이 된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시면 이제 존속기간 문제가 남아 있는데 이 존속기간에서 여기는 제목 1번 존속기간을 약정하는 경우 약정 동그라미,
2번에 약정하지 않은 경우, 약정 세모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635조를 조문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지막까지 다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 번 더 알려드리고 가겠습니다. 여기 조문에 보면 조문에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항으로 읽는다. 항. 제1항, 제2항, 1항, 2항 이렇게 읽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아라비아 숫자로 되어 있는 것은 호로 읽는 거죠. 그래서 제1호, 제2호 네, 이렇게 읽는 것이다. 635조 조문을 봐보시면 기간 약정이 없는 때, 임대차 기간에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에 통고를 할 수 있다. 해지 통고 동그라미. 여기서 당사자는 둘 다를 말하는 거죠. 당사자 거기다가 둘 다 이렇게 써볼까요? 둘 다. 임대인, 임차인 모두 해지 통고를 할 수 있다. 이 항에서 상대방이 전항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기간이 경과해야 돼. 그런데 1호에서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 거기에다가는 부동산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부동산은 임대인이 해지 통고를 한 경우에는 6월 동그라미.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1월 동그라미. 동산에 대하여는 5일 동그라미. 그래서 6.15 이렇게 됐죠. 네, 6.15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다. 네, 이렇게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192페이지로 가서 보겠습니다. 이번에 임차권에 대한 항력이 남았는데 621조 조문을 읽어보겠습니다. 621조 조문 시작. 여기는 1항에서 부동산 임차인은 당사자 간에 반대 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그 임대차 등기 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등기 동그라미, 청구 동그라미. 반대 약정 동그라미 치고요. 그 위에다가 임의 규정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반대 약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 등기 청구권 규정이 임의 규정인 거죠.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협조를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항에서 부동산 임대차를 등기한 때에는 그때부터 동그라미.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그 말은 제3자도 구속력이 생겨. 구속력이 생기기 때문에 나가세요. 그러니까 원래 임대인이 부담했던 그 구속력을 이 제3자, 양수인도 부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라고 한다. 그 다음에 3번에 비용상환 청구권 들어갈 건데 요거를 잠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대차 그랬는데 임대차의 효력은 뭘까? 요걸 한번 봐볼 건데요. 우리가 보신 것처럼 임대인과 임차인은 이제 드디어 임차인이 임차권을 가지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차임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거죠. 요게 임대차가 된다. 그래서 임대인의 권리는 차임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해줄 의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즉 임차인의 임차권에 대응해서 쓸 수 있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유지, 수선해 줄 의무가 있다 이렇게 말한다. 이걸 이제 유지, 수선 의무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얘기가 뭐냐 그러면 쓸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고장이 나서 못 써. 그러면 고쳐줘야죠. 유지, 수선 의무. 그러니까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우리가 원룸을 한다. 근데 원룸이 고장이 났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인들이 그걸 고쳐줘야 되죠.
그게 유지 수선 의무가 되는 것이다. 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임차인이 만약에 비용을 지출했어. 그러면 그 비용을 들어간 비용을 주인한테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죠. 그게 필요비 상환청구권이다 는 것입니다. 비용 상환청구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제 이 비용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 그 두 가지가 뭐냐? 필요비가 있고 유익비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필요비가 뭐냐? 유지 수선비죠. 고친 비용이에요. 이런 것들이 필요비가 된다. 이걸 조금 더 보자면 이런 건데요. 만약에 지금 세를 들어가서 쓰고 있는데 막 고장이 났어요. 내가 당장 써야 되는데 못 쓰게 생겼네? 그럼 이제 주인한테 전화를 하죠. 전화를 했더니 빨리 안 움직여요. 그러면 임차인이 내가 사람을 불러서 고쳐도 되죠. 아니면 내가 재료를 사다가 고쳐도 되죠. 근데 거기 들어간 돈을 주인한테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 이게 필요비 상환청구권이다. 근데 그거를 원래 임대인이 써야 될 걸 임차인이 썼으니까 즉시 임대차 존속 중에도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것이죠. 주세요. 그러니까 문자로 계좌번호 보냅니다. 요게 필요비 상환청구권이다. 만약에 변기가 고장났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변기가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임차인이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근데 고장이 났어. 그러면 빨리 고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고쳐줘. 안 고치면 내가 어떻게 사느냐고요. 그래서 빨리 사람을 내가 불러서 고쳤단 말이에요. 돈이 들어갔잖아요. 사람 부르면 돈이 들어가니까 돈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이게 필요비 상환청구권이다. 근데 유익비는 뭐냐 그러면 이게 계량 비용이에요. 유익하게 만든 비용이죠. 계량 비용. 이게 유익비인데 예를 들면 부엌 계량 공사를 했어. 이런 거 생각을 해보자고요. 싱크대를 어떻게 했어? 그래서 계량 공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계량 공사를 해서 자기가 다 쓰고 나갈 때 달아지고 없으면 달라고 할 게 없잖아요. 자기가 쓴 걸 뭘 누구한테 달라고 하겠냐고요. 그래서 얘는 임대차 종료 시에 임대차가 끝났을 때 그리고 가액 증가가 현존할 때 그때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 남아있는 게 없어. 그러면 달라고 할 게 아닌 거죠. 종료했는데 가액 증가가 현존했을 때 그때 인정되는 것이다. 네, 이거 잠깐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게 필요비 유익비 측면에서 봐보면 필요비 상환청구권이 인정되느냐 유익비 상환청구권이 인정되느냐 이건데 임대차 시기에 인정되잖아요. 임차인에게 인정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지상권 전세권 가면 지상권 전세권은 필요비 상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아요. 유익비 상환청구권이 인정되죠. 유익비는 유익하게 만든 비용인데 즉 계량 비용이 들어갔는데 그게 남아있는데 만약에 주인이 그 가치를 인정을 안 해주면 그걸 날로 먹겠다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는 게 맞아. 어디서든 간에. 그런데 필요비에서 좀 차이가 있죠. 필요비는 원래 임대차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해줘야 되는 계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임차인이 해주세요. 내가 쓸 수 있게 해주세요 하는 권리인데 임대인이 안 해줘서 내가 돈을 썼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지상권 전세권은 물권이잖아요. 물권은 그냥 물건을 넘겨주면 그 물건 내가 나 알아서 쓰는 거야. 나 혼자 알아서. 근데 내가 알아서 써야 되는데 돈이 들어갔네? 그럼 내 돈 들어가는 게 맞죠. 그러니까 이때는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좀 기억하기 쉽게 이렇게 봐보면 우리 애들은 엄마 아빠한테 뭐 맨날 해달라 해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애들이 커서 어른이 됐어. 그럼 지 알아서 살아야죠. 부모한테 계속 해달라고 하면 안 되죠. 그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애들이에요. 해주세요. 근데 만약에 그 돈을 썼어. 돈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어른은 지 알아서 써야 되니까 그걸 달라고 할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봐보시면 된다. 물권은 좀 더 힘이 세죠. 채권은 힘이 약하고. 그런 측면을 반영해서 이렇게 좀 만들어 봤습니다. 요거를 우리 조문으로 잠깐 한번 봐볼 건데요. 192페이지 626조
조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문 시작. 1항에서는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출한 때는 필요비 동그라미.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필요비 상환 청구권이죠. 그런데 2항 봐보세요. 임차인이 유익비를 출한 경우에는 유익비 동그라미. 임대차 종료 시 동그라미. 임대차 끝났을 때. 가액 증가가 현존 동그라미. 현존한 때 하나여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둘 중에 하나를 상환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가액 증가가 현존한 때, 이 경우에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 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허여는 나중에 또 보기로 하고요. 여기서 한번 봐보죠. 필요비는 아무 말 없이 상환 청구할 수 있다 그랬는데, 유익비는 임대차 종료 시에 가액 증가가 현존할 때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없으니까 얘는 즉시 청구할 수 있다. 존속 중에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필요비 밑에 즉시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종료 시 상관없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실 게 있는데, 밑으로 쭉 가셔서 동그라미 5번 있어요. 임차인의 비용 상환 청구권 규정은 임의규정으로, 임의규정 동그라미. 이는 당사자의 특약으로서 배제할 수 있다. 임의규정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당사자의 특약으로 배제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야, 우리 비용 상환 청구하기 없기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비용 상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거죠. 비용 상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부속물 배정권 이런 것들을 봐볼 건데요. 부속물 배정권. 만약에 건물 임대차에서, 건물이에요. 임차인이 거기다 뭘 붙였어요. 부속물이 있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차양, 뭐 샤시 이런 것들. 그거를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붙였어.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했어. 이런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에 이런 것들은 뭐 차양, 샤시 이런 것들은 나사만 풀면 떼 갖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 독립성이 있다 이렇게 말한다. 떼 갖고 갈 수 있는 게 아니면 부속물이 아니에요. 분리할 수 있는 거죠. 독립성이 있어. 이런 것을 떼 갖고 갈 수도 있지만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부속시켰거나 임대인으로부터 사서 썼을 때는 나가면서 주인한테 이거 사세요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게 부속물 배정권이다 하는 것이다. 부속물 배정권. 됐죠? 근데 이거 부속물 배정구를 했더니 그냥 시가로 매매가 이루어져 버려요. 시가로 매매가 이루어져 버려. 그런 측면에서 없던 매매가 매수 청구에 의해서 형성이 됐죠. 그래서 이런 것을 뭐라고 하느냐? 형성권이라고 한다. 매수 영권은 성질이 형성권이야. 네, 이렇게 되는 거죠. 192페이지 4번에 보시면 제목에서 건물 임차인 동그라미, 부속물 매수권 동그라미 이렇게 해두고요. 이거를 646조 조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46조 조문 시작. 여기서는 646조 1항에서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입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동의 동그라미.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에는 차양, 샤시 이런 것들입니다. 임대차 종료 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부속물 매수권이죠. 2항에서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하여도 매수 동그라미. 전환과 같다라고 한다. 그런데 이 부속물 매수권은 매수 청구를 했더니 바로 매수가 이루어져 버려. 그런 측면에서 오른쪽에 동그라미 5번. 이것은 형성권 동그라미, 편면적 강행규정 동그라미. 편면적 강행규정이란 말을 잠깐 설명드리려고 보는 건데요.
우리 이제 법률 규정에는 임의 규정과 강행 규정이 있죠. 근데 여기서 편면적 강행 규정 이 말은 뭐냐 그러면 한마디로 이 임대차에 관한 규정이 임차인한테 불리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임대차는 아무래도 임차인이 사회적 약자죠. 약자 보호를 위해서 많은 규정이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이다. 근데 강행 규정인데 여기다가 편면적 이렇게 붙였죠. 편면적 강행 규정이다.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임차인에게 불리할 때만, 그러니까 한쪽 편만 드는 거죠. 임차인에게 불리할 때만 무효가 되는 거예요. 이게 편면적 강행 규정이다. 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죠. 그런데 비용상환증권만은 임의 규정이야. 그러니까 비용상환증권이 임의 규정이란 말이 시험 문제로 많이 나오는 거죠. 네, 그건 뭐 또 더 나중에 공부해도 되고요. 그다음에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권권 이걸 한번 봐볼 건데요. 이제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권은 이런 거요. 일단 토지 임대차 계약을 맺었는데 거기에 뭐 건물 기타 공작물 소유를 위해서 땅을 빌린 거예요. 그런데 그게 존속 기간이 만료했어. 기간이 끝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이제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물이 그냥 그대로 있네요. 이 지상물이 현존해요. 그럴 때 이거를 파갖고 가기는 어렵고 버리고 가자니 아깝고 뭐 나무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보셔도 돼요. 그랬을 때 임차인은 먼저 더 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죠. 근데 임대인이 만약에 승낙을 했어. 그러면 갱신이 돼요. 갱신돼서 계속 빌려 쓰는 거죠. 근데 임대인이 만약에 원하지 않아. 거절해버렸어. 그러면 이제 2차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지상물 매수권 이렇게 된다. 너 사세요. 이렇게 할 수 있다. 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형성권이 된다. 그래서 지상물 매수권을 했더니 이게 매매 계약 관계가 이루어져 버려. 그래서 지상물 매수권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게 토지 임차인한테 인정이 되고 있죠. 그게 땅을 빌려주면 다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 물권법에서 영리물권에서 공부한 지상권 여기에서도 인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세권 편에서는 토지 전세권 여기는 법 규정이 없는데 야 땅을 빌려주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니까. 그래서 유추 적용을 해서라도 법조문이 있을 때는 있는 대로 없을 때는 유추 적용을 해서라도 이런 지상물 매수권을 인정해 주는 거죠. 네, 이렇게 해두시고요. 643조 조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43조 조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목에서 갱신청구권 동그라미, 매수청구권 동그라미. 갱신청구권 동그라미, 매수청구권 동그라미. 그래서 이거예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체험 목적을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체험은 소금을 채취하는 걸 말하는 거죠. 염전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제283조 규정을 준용을 하는데 그래서 283조 갔더니 금방 설명드린 게 나와 있죠. 지상권 편에 있는 규정이에요.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한다. 계약 갱신 청구권이 인정돼. 그런데 설정자 여기서 이제 임대인이죠.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원하지 아니한 때는 즉 거절해버리면 지상권자 여기는 임차인이 되겠죠. 상당한 가액으로 전항의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거죠. 그리고 동그라미 2번으로 내려가시면 그 밑에 여기도 똑같죠. 형성권 동그라미. 그리고 그 밑에 줄 편면적 강행 규정 동그라미. 앞에서 우리 부속물 매수권 공부했던 거랑 내용이 똑같죠.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지상물 배송권까지 해서 이제 임대차 제도에 이런 것들이 있다 하는 것을 좀 봤습니다. 근데 인문 강의는 너무 자세히 알 건 없어요. 그냥 제도만 좀 알고 가시면 돼요. 근데 이제 우리 책은 민사특별법까지 붙어 있으니까 민사특별법, 우리 특별법이 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